금리 인상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금리 인상 시점이 점점 더 빠르게 예상되고 있다. 빨라야 2023년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그제서야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미국도 인상 시점을 더 빠르게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금리가 인상될 것인가,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내용 보시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금리 수준 전망지수가 오르는데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같이 오르는 게 이상한 상황이죠.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거 다 오르는데, 그런 이야기들 때문이죠. 첫 번째는 지금 매물 안 나온다, 계속 안 나온다 유도하고 있고 매물 감소 엄청나게 심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1월부터 이렇게 매물이 나오다가 3월 돼서 공시가격 발표되니까 매물이 쭉 올라갔다가 이때 지금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물들 다 나온 거죠. 그러면서 조금 소진돼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요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 보여주고서 혹은 그래프도 안 보여주고서 매물 엄청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매물이 주는구나, 그렇게 보이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기사를 거의 보지 않고 포털 화면에 메인으로 뜨고 있는 기사들의 제목 정도만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2030 젊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빨리 반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서 매물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매물 안 나오는구나, 이번에 보이스에 올리더라도 양도세를 안 깎아주니까 매물 안 내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값은 안 떨어져요 라는 언론의 말을, 그런 기사들만 계속 띄우니까 믿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집을 가지고 자꾸 안전자산이라고 해요. 안전의 뜻은 뭐예요? 급락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집 말고 최근에 코인도 보면 이게 안전자산이었어요? 굉장히 위험자산이죠. 그런데 이번에 뭐 파월이 디지털 금이라고 고 한마디 했다고 디지털 금처럼 되게 안전자산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금처럼 될 수도 있다 이야기한 걸 가지고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급락이 없었느냐, 한번 빠지면 막 40~50%씩 빠지죠. 장기간 걸쳐서 길게 빠진다. 그리고 또 하는 가지는 뭐예요? 안 팔려요. 환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안전자산들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 왜냐? 2019년부터 하락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세계 경제적인 문제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자, 중앙은행 통화정책 보면은 항상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미중 무역전쟁이나 코로나 이런 거 했을 때 성장이 안 되니까 물가가 떨어졌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뭐 한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한 거다. 왜냐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통화 승수가 굉장히 떨어지죠. 시중에 돈이 돌아야 활기차지는 건데, 그러니까 유동성을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를 하더라. 일단 경제 위기니까 버티기 힘들다. 소비는 안 되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죠. 어디? 자산에 버블이 생기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곳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버블이 생기는 자산들은 위험자산이다. 대표적인 게 주식, 부동산, 코인, 요 세 가지가 굉장한 위험자산이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버블이 형성되는 것 자체는 저금리를 가지고 많은 빚을 내서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투자 또는 투기를 들어간 건데, 그리고 경제 위기가 평생 가지 않죠. 코로나 사태도 지금도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적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기는 회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을 하죠. 자산시장 과열 방지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각해지면은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겠죠. 또 물가가 빨리 올라간다는 거. 100원짜리가 103원이 됐는데 금리가 2%예요. 그러면 예금하면 102원이 되죠.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돼버리죠.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까먹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런 상황도 방지하기 위해서 물가 성장률보다는 높게 금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버블이 붕괴되더라. 매번 이래왔었죠.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본 버블 때도 금리가 급등했죠. 금리 급등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젤 1이 시행되면서 8% 수준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LTV를 120%씩 해주니까 돈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한 6%대에 머물고 있었다. 맞춰야 되려면 대출을 회수하든가 예금을 늘려야 되는데 예금을 늘리고 대출을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금리 올리는 거다.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똑같이 금리는 올렸죠. 당시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채권 금리는 계속 떨어졌었죠. 중국인들이 미국 채권 많이 샀으니까. 그래도 계속 올리니까 결국엔 올라가더라. 그리고 버블이 붕괴됐었죠.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는 조만간 무너질 거고, 특히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는 걸 보고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지금도 막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빨리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죠. 라이트하우스 말 믿으면 벼락거지 된다. 그러면서 차익 남기고 집 팔았다 그러면은 축하드립니다 막 이런 거 달려요. 무슨 소리예요? 본인들이 팔려고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왜? 금리 인상의 징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20년 했을 때 금리를 내려서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일본 부동산 다 팔면 미국 부동산 다 사고도 남는다. 이런 상황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주식, 부동산 엄청나게 매입했죠. 그래서 주가도 폭등, 부동산도 폭등. 그리고 주가 먼저 뚝 떨어지고 부동산이 그 뒤에 붕괴됐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도 3배로 팽창했죠. 인위적으로 통합 팽창해서. 지금도 과거에 그런 시기를 못 잊고서 했던 것이 뭐다? 아베노믹스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작살나면서 빚을 많이 꼈기 때문에 완전히 파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팔리지가 않는다.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베노믹스 아무리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거의 안 오르는 거다. 지금도 도쿄가 서울보다 싸죠. 서울 저기 강남 이런 데 가보면은 도쿄보다 비싸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저평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결국에 어때요? 물가 급등 이후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자, 물가가 폭증했어요. 결국은 금리 인상하죠. 여기에 추가로 바젤까지 적용되면서, 그리고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부동산도 담보가치 하락하고, 그러면 부실 금융기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한다. 지금도 이자 유예를 왜 해주느냐? 은행도 위험하니까 잡아놓는 거죠. 연체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연체율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리고 슬슬 경매 많이 나오고 있죠. 파산 신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금리 인상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어때요? 경제성장률 우리나라에서 3%대 중반 하고 있는데 못해도 3.3에서 많으면 4.6까지도 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때보다 코로나 때 초창기에나 수출 별로 안 나왔지? 작년 하반기쯤엔 수출 어느 정도 거의 다 회복됐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금리를 계속 낮출 필요가 있냐? 은행이 위험한데. 물가 상승. 이번에 6월에 발표되는 물가는 2.7%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전망보다 물가가 낮게 나온 적이 없죠.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가가 인상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금리 인상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안 좋아진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은 줄었다고 그랬죠. 부동산 매입의 주체인 가게가 점점 더 여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영끌 패닉바잉 한다는 사람들은 작년, 재작년에 금리 낮췄을 때 이미 쭉 했고 9월부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올라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여력이 없는데. 지금도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있죠. 2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금리 인상 알랍니다. 자, 9월 되면은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안 올리는 이유 예시로 든 게 고용지표가 너무 안 나왔다. 근데 고용지표의 문제는 뭐예요? 양적 완화 때문에 생긴 문제죠. 일하면 4천만원, 일 안 하면 3,600만원. 이러면 누가 일하냐?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언제까지 나눠준다? 9월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고용지표 확 좋아지겠죠. 금리 수준 전망 CSI. 기준금리 전망이 막 올라가고 난 뒤에 기준금리가 좀 있어서 올랐죠. 그리고 떨어지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 막 올라갈 때 결국에 다시 올라가죠. 안 올리고 있었던 게 문제죠. 왜 안 올렸어요?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전망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는 낮춰버리고 뭐 한 거예요? 대출 비율을 늘려버린 초이노믹스. 그러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죠. 2018년에. 그 다음에 어때요? 갑자기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또 터졌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수준 전망이. 무슨 소리예요?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뛰면은 결국에 올라갔다. 몇 달 안 있어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영끌해라, 비투해라.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증감률이 어떻게 늘어나요? 초이노믹스 풀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규제정책으로 쭉 억제했는데 뭐 한 거예요? 금리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와중에 누가 대출 풀어가지고 주거 사달이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연준에서도 거품 붕괴 경고했다고 하죠. 얘기하는 거는 뭐 주가가 먼저 떨어져서 인상을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듯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3년에서 22년으로 지금 전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빠르면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22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이제서야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금융위기 때처럼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한 2년 있으면 부동산 터진다. 미국에선 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전부터 계속 올렸죠. 미국은 리먼 이후에 대출 다이어트를 쭉 했어요. 가계대출에 살을 뺐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도 리먼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도 대출은 계속 늘어났죠. 그러니까 집값 인상도 더 빨라졌고 더 오랫동안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터진대요. 안 터지긴 뭘 안 터져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 그러니까 연끌적절 굉장히 위험해지죠. 이자 2%포인트만 오르면 매년 2,930만원씩 갚아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가 오르면은 집을 못 사요. 집값은 이렇게 가 있는데 여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작년에 그 소득이 줄었죠. 그런데 빚은 늘었죠. 이미 금리 인상은 계속 되고 있었죠. 시중금리는. 그런데 집값이 요 값에서 팔리냐 안 팔리냐? 안 팔리죠. 더 올려서 팔고 싶은데 사줄 사람이 없다. 지금 나는 금매라고 내놓는 것들도 못 사고 있죠. 근데 6월 이후에 더 올린대요. 누가 사요?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는 어떻게 돼요? 대출은 길게 받죠. 장기적으로. 한 30년씩 받잖아요. 30년 기준인데 매년 3천만원씩 갚아야 돼요. 연봉이 어떻게 되는데? 3천만원씩 갚고도 되려면 연봉 한 7, 8천은 돼야 되죠. 돼요? 연봉 7, 8천 돼도 이거 3천 갚고 그 다음에 공과금 이런 거 다 빼면은 진짜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7, 8천 받아도. 근데 이게 적은 연봉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을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비싸게 팔고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요? 못 사는데 아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수요들은 집 사라 이런 이야기 하는 인간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대출금리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 12종 꽁충. 자, 지금 계속 이자 부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늦은 거예요 이미. 뉴스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빠져나갈 타이밍 다 놓치고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빠져나갈 인간들 다 빠져나갔고 코인 같은 경우도 빠져나갈 인간들 다 빠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경고하는 거죠. 보통 아이슬란드도 인상한대요. 지금 요 정도 올렸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렸죠. 미국도 7월 물가상승률 3% 넘으면 인상 앞당길 것이다. 보건 스탠리 CEO는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23년은 돼야지 금리 인상한다는데 22년도 아니고 22년 초에 인상된대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빨라져야죠. 결론, 일단은 금리 인상 신호 다 떴다. 언제 인상되는지 그것만 기다리는 상황이죠. 한두 달 계속 호가 올리면 뭐하냐. 사는 사람이 없는데. 금리 인상되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다? 자산시장 거품 붕괴가. 금리 인상했는데도 거품 붕괴 안 일어나던데 그때는 거품이 아니었고 집값 안 떨어졌던데 뭐 주식 안 떨어지던데 이런 시기도 있었어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왜 그랬어요? 그땐 거품이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2018년 9.13 이후 집값 떨어졌는데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11월부터.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됐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아니라 한 차례에도 크게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집 사세요. 주식 사세요. 빚내서 투자하세요. 하는 사람들 지금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하는 얘기다.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주식도 약간의 버블, 코인은 엄청난 버블, 그리고 부동산은 굉장히 심각한 버블이 끼어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터지면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